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안면 비대칭과 3개월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과 턱관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0대 중년 남성과 40대 중반 여성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병명이 좀 어렵네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흔한 질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질병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란 그 질병은 말 그대로 대퇴골두에 이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대퇴골이 괴사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예. 대퇴골두 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괴사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예, 초기에는 대퇴골두의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괴사가 일어나도 대부분이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진행되면서 나타나는데,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의 주된 증상은 고관절 부위의 통증인데, 이게 이제 괴사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괴사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면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증은 대개 이제 갑자기 시작해서 보통 땅을 디딜 때 심해지면서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고요. 그러나 또 앉거나 누워있을 때는 통증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증상은 통증과 대퇴골두의 함몰 변형으로 고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이제 평상시 바닥에 앉아서 책상 다리로 앉고 있기가 힘들게 되고요. 또 대퇴골두 함몰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다리 길이가 훨씬 짧아진 것을 환자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왜 생기는 건가요? 예, 아직 현대의학에서도 이 질병에 대해서는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 인자로는 몇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다한 음주라든지 부신 호르몬 피질의 어떤 과용이라든지, 그리고 신장질환, 홍반성 낭창 등과 같은 결체 조직의 병이 있거나, 그리고 콩팥이나 심장 같은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 잠수병이거나 또는 통풍, 방사선 조사, 그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나 외상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 종종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어떤 원인적 위험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는 그럼 이 병의 원인을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의 원인을 척추 구조의 변화와 골반 비틀림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위험 인자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척추 구조가 정상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골반이 비틀려 있지 않는 정상 골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발병되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참 현대의학에서 아직 원인조차 모르는 이런 질병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께서 치료하시는 이런 척추와 골반 비틀림의 치료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척추 치료는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전신 척추를 정렬시키는 FCH라는 치료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비틀림은 서양에서 창안된 SOT라는 후두 천골 테크닉을 이용하고, 또 제가 창안한 PBT라는 골반 균형 조절 테크닉을 사용해서 같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대부분이 아주 단순한 치료 같지만은 그 효과는 대부분 즉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치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원리는 아주 단순한데요. 틀어진 척추 구조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비틀린 골반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면은 우리 신체는 상체 하중이 어느 쪽으로 편중됐던 하중이 이제 고르게 분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과부하가 걸리던 그 하중이 이제 소실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관절에도 과부하가 줄어들면서
이때 대부분의 통증이 소실되거나 또는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던 그런 운동 능력 그리고 움직임이 즉각 정상화되는 이치입니다. 예. 듣고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원리는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아주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예.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치료 수기를 바탕으로 소개를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치료 수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2006년도 여름 이맘때쯤 찾아온 30대 중반의 남성 회사원의 치료 수기부터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004년 초에 왼쪽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일주일쯤 뒤에는 오른쪽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한방에 가니 디스크성이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침을 맞으니 괜찮아졌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9월에 다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허리가 유명한 병원부터 찾아갔는데 허리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정형외과를 찾으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병명을 알았습니다. 이후의 글들은 우리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좋으신데 한번 낭독해 주시죠. 예. 좋은 목소리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고관절을 혈액순환할 수 있게 하는 수술이라고 하는 고관절 양쪽을 뚫는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지다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인공관절을 교체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 좀 더 유명하고 잘 아는 대학병원을 찾아갔는데요. 그러는 동안 다리 상태가 더 안 좋아졌는지 한때는 계단도 혼자 못 올라갈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때 괴사가 왼쪽 다리는 3기, 오른쪽 다리는 4기까지 진행이 돼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진행하려는 순간 다시 알아본 결과 천안으로 내려와 진료 상담 후 간단한 치료를 받고 나니 좀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아프기 시작했는데 2주일이 다 돼갈 쯤 6번에서 7번 정도 치료를 받고 난 뒤에는 어느 순간에 고관절 부위에서 두두둑 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른쪽 다리 길이가 한 5cm가량 길었는데 2달간 20번 정도 치료를 받고 나니 다리 길이가 같아지고 또 차렷 자세가 안 되던 것이 부드럽게 차렷 자세가 되고 걷는 것도 소아마비같이 절뚝거리며 걷던 것이 아프기 전 90% 정도까지 멀쩡하게 걷게 돼 주위에서도 이제는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고들 합니다. 불과 석 달 만에 이런 90%의 이런 변화, 참 대단한 변화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벌써 한 7년 전에 2006년이니까 환자입니다만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치료 받을 무렵 해서 이제 이 늦가을 때쯤 돼서 또 40대 중반 여성이 같은 질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조금 전에 이분의 그 치료 수기를 읽고 왔다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 이분은 뒤에 찾아온 그 40대 중반 여성 경우에는 불과 12번 정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지게 완치돼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자기 남편과 함께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제가 이분과 한번 통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만은 이분의 치료 수기는 제가 간단히 짧으니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영준 선생님을 찾게 된 동기는 수술하지 않고 고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틀 동안 찾다가 우연히 김기식 씨의 치료 수기를 글을 보고 이영준 선생님의 병원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상태는 행동 반경을 할 때 그리고 잠을 잘 때도 통증이 있어서 잠을 깨고 쪼그리고 앉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1회 치료를 받는 동시에 쪼그리고 앉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7회 치료를 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90%는 괜찮아졌습니다. 제 글이 여러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영준 선생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에게 웃음을 찾아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들어보니까 12번의 치료로 지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이 희귀난치성이 완치가 됐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한 1, 2년 전에도 MRI 상이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궁금해서 한번
좀 와주십사 전화를 드렸었는데 예.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지금 저는 정상이에요 하면서 오질 않아서 치료 전에 MRI 필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상으로 지내는 상태의 그 MRI가 상태가 얼만큼 진짜 완치가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상태는 그대로인데 정상 생활을 하는 건지 저도 궁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등산을 그렇게 할 정도라면 참 대단한 변화겠네요. 당연히. 예. 그래 이번의 경우 불과 12번의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등산을 다니고 있을 정도로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현대의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간구하고 있는 우리 신체 구조적 이상, 특히 구조적 불균형이 사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대부분의 이러한 난치성 질병 원인이라는 사실에 아마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질병의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현대의학이라는 잣대나 그 저울로서 확인할 수 있는 질병은 아마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빨리 인식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현대의학에서는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예. 대퇴골도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질병도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걸 보면 박사님의 치료법이 참 정말 효과적이고 어떤 한 방법이 분명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FCS라는 치료법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원리에 의한 아주 단순하고 또 간단한 치료법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틀린 척추와 골반을 정렬시켜서 막힌 통로를 뚫어주는 그런 단순한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냥 막힌 골만 뚫어지게 해주면 되고 치료는 사실은 환자 몸속에 내재된 면역력, 자생력이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의료인들조차 만성병이나 희귀난치병일수록 그 원인이 아주 거창한 아주 먼 어떤 곳에 원인이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방황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과 턱관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죠. 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몸에 발생되는 어떠한 질병도 여러분의 척추가 바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골반이 비틀려 있지 않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의 두개골뼈가 정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고착화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척추 구조를 정상화시키고 또 두개골뼈가 정상 움직임이 발생하도록 해주며 비틀린 골반이 정상 골반이 되도록 하는 치료를 위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척추 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FCST라는 치료 테크닉을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골뼈의 움직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LCST라는 치료를 하고 있고, 또 비틀린 골반을 정상화시켜주기 위해서 LPBT라는 골반 균형 조절 테크닉을 위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현대의학에서 그렇게 희귀난치병이라고 불리는 질병들이, 그리고 만성병이라고 불리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불리는 여러 종류의 희귀난치병들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할 것 같은 그런 치료가 그런 희귀난치병을 치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혹시라도 어떤 보이지 않는 희귀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귀난치병 그리고 만성병이 치료되는 이유는 바로 그 질병의 원인이 여러분의 굽어져 있거나 또는 틀어져 있는 척추 구조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비틀린 여러분의 골반 구조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착화된
비틀린 여러분의 두개골 구조에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턱관절의 균형 조절 치료만으로도 여러분의 척추 구조가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체 구조 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CHD라는 두개 천골 교정 테크닉을 이용해서 고착화된 두개골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PBT라는 골반 균형 교정 테크닉으로 비틀린 여러분의 골반을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FCT 클리닉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아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